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좀 마련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시황과 함께 또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종목 얘기 앞서서 시황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일단 지난주 돌아본다면 지금 뭐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중국 증시와 함께 홍콩 증시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저희 증시에도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 좀 나와서 좀 불안한 흐름들이 지난주에는 계속 좀 전개되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도 어떤 이런 중국의 또 홍콩 시장의 이런 또 악재들이 또 우려가 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했었는데, 뭐 자금이나 이런 성격상을 봤을 때 중국 기술주들의 투자 자금이 한국 주식 시장과의 연관성은 뭐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같은 경우 자국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라서 중국 외의 국가에서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중심의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지금 뭐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은 여전히 시장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자 시장이 밀리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또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던가 3분기 이후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피크아웃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부진한 흐름들로 박스권 등락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종목별 이제 개별주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별 순환매 장세로서 실적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확실한 또 실적주를 잘 공략만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는 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은 중장기 관점에서 뭐 올해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좀 좋아질 만한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실적 전망이 양호한 업종들 중심으로 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섹터들 포함해서 IT, 또 반도체, 특히 IT 가전과 반도체라던가 어떤 뭐 친환경 에너지, 또 친환경 차 이런 쪽 봐야 되겠고요. 철강, 건설주, 그리고 인터넷이나 게임 업종, 그리고 이제 어떤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라던가 또 음식료 등 이런 섹터들 계속 좀 순환매 양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세가 좀 나오는 섹터들인데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또 시황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또 아마존의 이런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또 이 내용이 나와서 미증시는 사실 하락세로 좀 지난주 금요일 마감을 좀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세 마감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장 끝나고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아마존의 이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시간에서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증시가 미리 또 금요일에 선반영을 좀 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좋지 않은 부분들을 주가가 좀 선반영을 하면서 오늘 장은 오히려 반등 주면서 특히나 또 미선물도 상승세를 좀 펼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일단 뭐 시장은 2분기 실적 시즌에 어떤 또 실적들이 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여전히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업들 기대가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에 이은 2분기 호실적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또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시황 간단한 체크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바로 또 이제 반도체 상승 사이클 최대 수혜주들 또 얘기를 드려본다면, 일단 최근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다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IT 소재 기업들,
특히나 IT 소재는 뭐 반도체 쪽에도 있고 또 디스플레이 공정 쪽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다양한 어떤 케미칼도 있고 또 가스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반도체 업체들의 캐파하고 비례해서 또 수요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이클들이 과거에 이 반도체 업체들의 학습 효과를 봤을 때 생산업체들은 제한적이면서 분할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 분할 투자를 진행하는 데 따라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 속도는 늦출 수가 있고 또 길어진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꾸준하게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수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재 업체들 차별화된 어떤 신제품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점유율이 확대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소재 국산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재 국산화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술이 변화되고 있고 또 소재 국산화에 따라서 새로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주목해야 되겠고 특히나 매출 규모 크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도 신규 소재 반영에 따른 수혜가 클 걸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신규 소재 매출이 반영되는 기업으로서 덕산 테코피아라던가 어떤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향후 새로운 제품 쪽으로 또 기대되는 기업이라면 워닝 머트리얼즈라던가 어떤 DNF 같은 기업들도 주목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기업 최근 뭐 낸드 고단화로 인한 식가계 공급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덕산 테코피아 뭐 기존 사업인 OLED 중간체 쪽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신규로 프리커서 관련된 매출 본격화와 함께 신사업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또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기업은 네, 프리커서 태양광 화학 촉매를 축으로 해서 가파르게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어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솔브레인하고 덕산테코피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네, 솔브레인은 일단 고객사의 낸드 증설에 대한 수혜에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나왔네요.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은 이제 고객사의 낸드 증설과 함께 또 디램 상승 사이클에 또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해액 쪽도 매출이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동사가 디램보다는 이제 낸드 쪽 좀 더 이쪽에 증설했다는 물량 증가 수혜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캐파 증설 효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단수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물량이 같이 좀 증가하는 데 따라서 동사의 이런 인상계 시가액 부문 실적이 성장세를 띌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선 디램 업황에 대한 또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디램 업황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생산업체들의 재고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지금 서버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할 걸로 보여진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분할로 이런 증설이 진행되는 점도 소재 업체들에게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OEM 전기차 라인업의 더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또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에 매출도 동사가 기대되고 특히 하반기에 고객사의 신규 배터리 매출 발생과 또 해외에서 이제 ESS 물량이 또 증가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2차 전지 매출만 해도 올해 75%가 증가되는 실적으로 1,800억 가량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성장 기대되는 부분들이 올해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은 주목해봐야 될 또 IT 소재 기업이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면 네, 덕산 테코피아 보실 수 있겠고요. 동사는 지금 뭐 2분기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네, 영업이익단에서 한 65억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한 48% 증가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북미양의 OLED 중간체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프리커서의 매출도 기대가 되면서 프리커서 관련된 매출 반영에 따른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OLED 소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면서 지금 스마트폰 OLED 쪽으로도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IT 기기 전반적으로도 확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4분기 중에 퀀텀 닷 디스플레이 양산이 좀 시작된다는 점에서 관련된 OLED 소재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업체들로도 가동률이 상승하는 데 따라서 그 수혜가 기대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 쪽으로 프리커서 총 3종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낸드 고단수, 지금 캐파 증설 등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작년에 증설된 물량 반영에 따른 실적 증가까지도 기대가 되어서 프리커서 관련된 실적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소재에 대한 국산화 수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한 성장으로 올해뿐 아니라 내년 2022년도까지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또 본업의 실적 부분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신사업 쪽에서의 기대감도 있는데 동사는 2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부분에서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PI 모노머 관련된 또 실적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PI 모노머는 이제 폴리미드 필름 투명성과 내열성을 유지시켜 주면서도 투명한 성질 구현의 핵심이 되는 소재로서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또 관련된 IT 소재 또 부분에서도 앞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관심 있게 또 보실 수 있을 듯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솔브레인과 함께 덕산 테코피아,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만한 지금 이런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IT 소재 기업들인데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제가 잠시 안내 드린다면, 제가 이제 수익률이 작년에도 6월달 누적 수익률 베스트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번 연도에도 6월 수익률 베스트 전문가로 기록을 하면서 안정된 수익률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지금 7월달 누적 합산 수익률 170%가량 만들어 드리고 있어서 꾸준하게 또 성장 주도주만 또 공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함께 해보실 분들은 운영 안내 읽어보시고 가입은 주머니로 1588-0648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